디자인이라든가 또 이 사이즈에도 손을 많이 자, 디테일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일반적인 MPV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이 측면의 어떤 그 입체감이라든가 후면부를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어떤 볼륨감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MPV 같은 경우에는 측면의 바디 패널이라든가 또 테일게이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약간 밋밋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측면도 보시면은 이렇게 도어에 2열 도어에 슬라이딩 도어에 상당히 강한 볼륨 같은 것들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또 후면도 보시게 되면은 뭔가 굴곡이 있는 그런 디자인을 많이 취하고 있거든요. 도요타는 이 MPV도 일반 SUV 어떤 그런 외형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측면에도 보시면 대부분 그냥 반듯하게 평평하게 이렇게 디자인이 되는 것이 MPV의 기본적인 스타일인데, 여기 보시면은 측면의 캐릭터 라인도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2열 슬라이딩 도어 같은 것들이 차체하고 이 도어가 멀어지게 되면은 이 도어 무게를 좀 견뎌내야 되는데, 자, 이제 도요타는 그런 점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2열 슬라이딩 도어를 이렇게 보시면은 알루미늄으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게를 줄여서 측면의 캐릭터 라인도 살리고 어떤 내구성, 버텨내는 힘 같은 것들도 조금은 덜 받게 해서 견고하게 만들어 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후면도 보시면은요, 일반적인 어떤 SUV처럼 디자인의 어떤 기교 같은 것들을 많이 부려놨거든요. 그리고 라인도 많이 들어가 있고 볼륨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런 입체감 같은 것들을 많이 살려놨는데, 지금 이 소재 자체가 강판이 아니고 이 플라스틱 수지입니다. 수지. 어떤 형태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자유롭게 디자인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리어 램프의 어떤 형상이라든가 이런 끝부분에 가니쉬 같은 것들도 블랙 하이그로시로 해서 좀 멋을 부려놨고요. 지금 이 차는 이퍼 시스템, 그러니까 도요타의 4륜 구동 시스템이 적용된 모델입니다. 아까 저쪽에 전시되어 있는 모델을 봤는데 3열하고 2열을 전부 접어서 에어매트 깔아놓은 차를 봤거든요. 근데 정말 뒷공간이 아주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좀 아쉬운 게 이 시트가 전부 다 이렇게 수동으로 다 작동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이제 지금 더블 폴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아래쪽 트렁크 공간이 정말 깊죠. 깊기 때문에 보통 이런 부분이 그냥 플랫하게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는 좀 화물을 수납할 수 있는 용량 같은 것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 요거는 좀 더블 폴딩을 해서 이렇게 가능한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완전히 이렇게 접어 놓을 수도 있고요. 요 레바를 당겨서 한 번, 또 두 번 이렇게 더블 폴딩이 되는 겁니다. 더블 폴딩을 해놓으면은 이런 공간이 생깁니다. 좀 바닥이 아주 복잡하죠. 그래, 그렇게밖에 안 돼. 이렇게 하고 딱 그렇게 돼야 돼. 이제 시트가 그냥 일반 시트입니다. 요 밑에 보시면은 와이파이 표시가 보이거든요. 여기다가 발만 이렇게 딱 넣었다 빼면은 이렇게 문이 싹 닫힙니다. 슬라이딩 도어가. 요거 정말 편리할 것 같아요. 열리고 닫히고 다 됩니다. 여기다가 넣었다 빼면은 자, 이렇게 열리기도 하고요, 닫히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자,
하이브리드니까 정말 조용합니다. 출발할 때 MPV, 그러니까 이런 미니밴 종류의 하이브리드는 국내 최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격이 좀 비쌉니다. 6,200만원부터 시작하니까 하이브리드 모델이고 또 여러가지 사양 같은 것들이 추가가 돼서 가격이 6천만원을 조금 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시장에서 받아들일지 뭐 이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어떤 판매 추이나 이런 걸 좀 지켜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시스템 총 출력이 246마력입니다. 그리고 엔진 출력이 189마력이에요. 그러니까 최고 출력이 갖고 있는 파워는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MPV는 차차도 크고 또 공차 중량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수준의 어떤 최고 출력 같은 것들은 좀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뭐 이 정도 출력이면 충분히 뭐 어느 주행 환경에서나 제대로 된 어떤 그 충분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조용하다, 정숙하다, 이런 것들도 하이브리드카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 만큼 지금 실내의 어떤 그 소음이라든가 뭐 정숙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용하고 충분히 만족할 만한 그런 기본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는 느낌은 진짜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그냥 덩치가 좀 큰 MPV를 운전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기분 좋은 어떤 그런 거동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갖고 있는 이질감 같은 것들이 초기에는 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어떤 그 완성도 같은 것들은 토요타를 따라갈 메이커나 브랜드나 뭐 차나 모델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가장 높은 완성도의 어떤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행 어떤 질감이라든가 승차감, 정숙성 이런 것들은 뭐 완벽하다라고 얘기를 해도 좋을 정도로 잘 좀 다듬어 놨고요. 그리고 뭐 이중 흡차음 유리라든가 그리고 MVH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하이브리드이고 또 가솔린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좋은데다가 그런 완성도도 높기 때문에 상당히 부드러운 어떤 주행 질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시에나에 장착된 타이어 사이즈가 17인치입니다. 좀 어떻게 보면 차의 어떤 크기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휠 사이즈가 조금 작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편평비가 65나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런 휠 사이즈의 어떤 그 단점 같은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편평비가 좀 센 타이어를 장착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바닥에서 올라오는 어떤 그런 그 노면 질감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부드럽게 전달되는 그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하이브리드 카니까 가장 큰 장점이 연비겠죠. 연비. 그냥 뭐 일반적인 주행을 해서 이게 서울에서 출발할 때, 잠실에서 출발할 때 제가 조금 늦게 출발을 했는데 가장 먼저 도착을 했거든요. 그렇게 뭐 연비에 신경을 쓰고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신경은 썼는데 그렇다고 막 극한적으로 연비에만 집중을 해서 운전을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18km/리터 이상 연비가 나왔습니다. 최고의 장점인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실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시트의 구성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 살짝 아쉬운 건 있어요. 모든 게 좀 약간 전동식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조금 이제 조작이 쉽고 뭐 이제 그랬으면 좋겠는데, 모든 게 다 이제 수동으로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소 이제 좀 불편한 거는 있는데, 일단 뭐 공간을 어떻게 꾸미느냐 뭐 이런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대로 만족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바닥이 조금 이제 뭔가 다른 부가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이 복잡하게 이렇게 좀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을 좀 이렇게 차박이나 뭐 이런 거 하시려면은 뭔가 이 평탄화 작업을 하는데 상당히 좀 신경이 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담요 한 장, 뭐 또 이렇게 매트리스 한 장 딱 깔고 뭐 이렇게 차박을 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것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운전이 전혀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진짜 부드러운데. 그리고 이게 하이브리드카 같으면은 감속을 할 때라든가
또 제동을 할 때라든가 이럴 때 뭔가 이질감 같은 것들이 느껴지기 마련인데 이 차는 지금 전혀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조금 이런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제동 성능이 뭐 밀린다거나 뭐 반응이 느리다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닌데 좀 예민합니다. 예민해가지고 브레이크 페달을 살짝만 밟아도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팍팍 이렇게 속도가 줄고 막 이렇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은 좀 부드럽게 이렇게 좀 다듬어져도 괜찮을 것 같은데, 조향감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무난합니다. 이 정도 차급에서 좀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평범한 수준에서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뭐 그냥 평범하다, 무난하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또 시야가 굉장히 좋습니다. 보면은 커터 글라스 같은 것도 굉장히 크게 만들어 놨고, 딱 그 유리로 이렇게 딱 투명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 좁은 길에서 좌회전 우회전 뭐 이런 거 할 때 좀 쉽게 보일 수 없는 그런 사각지대 같은 것들도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다른 거 몰라도 이 주행 질감은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 놨어요. 정말 좋습니다. 기분이 좋을 정도로 잘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굉장히 부드럽게 거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속 페달을 밟을 때 약간 그 지연 현상 같은 게 있잖아요. 특히 하이브리드카 같은 경우에는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조금 과격하게 밟았을 때 그런 지연 현상, 러버밴드 같은 것들이 살짝 좀 나타나기 마련인데, 지금 시에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도 아주 확실하게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속 페달 딱 밟았을 때 지연 현상 같은 것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하이브리드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단점으로 계속 지적이 되어 왔었는데, 시에나는 그걸 아주 잘 잡아놨습니다. 전혀 지연 현상 없이 그냥 가속 페달을 밟는 양만큼 동력을 확실하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시내 주행에서는 연비가 저는 나름대로 연비를 잘 뽑아내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타는 차도 그렇고, 예전에 타던 차도 그렇고, 그전에 타던 차도 그렇고, 연비는 항상 그 인증 연비 이상으로 좀 뽑아서 이렇게 차를 타고 다녔었는데, 이 차는 시내에서 주행을 하면은요 거의 18, 19 이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